네, 시장의 방향성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전장도 한 번에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종효 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점검까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됐죠. 엔비디아 얘기 이번 주 내내 이 한마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충격 속에 극복 속도가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요거를 보자라는 건데요.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침을 하는데 소부장이 태풍을 안 맞으면 다행이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네, 그러면 더 앞서서 가면 엔비디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엔비디아가 기침했더니 여기서 반응했고 그 이제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서 빠진 만큼 본장에서 그만큼 빠질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추세가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급하게 하락했다가 V자로 회복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금 시간에서 보면 하락이 나올 걸로 보이잖아요. 뭐 하락이야 당연히 뭐 주가가 뭐 싼 상황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빠르게 메꾸면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 충격을 뭐 빠르게 벗어나면서 그냥 뭐 박스에 갇히는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결국은 제한되겠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계속 크게 발생하는 그런 요소로 뭐 급등락이 뭐 거듭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그건 관련된 종목에게도 전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실적 좋아도 충격 나올 거라는 것은 뭐 계속 뭐 강조해서 주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엔비디아 추세가 전환되느냐가 중요하다. 내일 하루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빠진 이후에 회복 속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의 속도 계속 유념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을 움직였던 테마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내용도 점검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시장 부진 속에서도 연일 존재감을 드러나고 있는 모멘텀 있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추종 테마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 투심을 좀 어루만졌더니 현대차 주가가 또 괜찮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추종하는 뭐 다른 자율주행 쪽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아가 선방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핵심 포인트는 투자 지속하겠다, 뭐 네. 전기차 한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투자도 지속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율주행이라든지 현대차 EUV, 3우비 같은 이런 우선주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미국 진출이라든지 대형 제약사 함께하고 있다든지 9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학회들이 2개나 열리고 그다음에 또 생보법 통과도 아마 9월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테마들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낙폭과 대조 중에서 뭐 2차 전지 정도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 여전히 시장은 속도 조절 속에 지금 주도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낙폭과대주나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또 그만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볼 쪽은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김종휘의 픽으로 자동차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일단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굵직하게 보면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4조 원대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요. 120조 투자 소식, 여기에도 25% 배당금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심이 어루만져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좀 무모합니까? 약속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물음표가 달렸어요. 네, 뭐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120조 투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겨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2가지 그림을 보실 텐데 뭐 대부분의 여러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아마 동일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늘었다라고 했는데 왜 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향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봤을 때 원래 잡았던 투자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펙스 투자와 R&D 투자가 모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현대차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뭐 SDV 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로봇도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UAM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시제와 그다음에 ROE를 적어도 10%두 자릿수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꾸준하게 현금을 발생시켜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기본 전략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가능한데 그럼 여거 두 가지 if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현대차의 ROE가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 자세히 보시면 2018년, 2020년 보면 뭐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개선돼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믹스가 개선됐고 환율이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믹스 개선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환율은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믹스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지금 인도라고 하는 신성장,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두 군데서 터진 건데 뭐 미국 경기 둔화된다면서요? 그다음에 뭐 유럽에선 큰 별 볼 일 없고 중국에선 잘 못하고 있고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if가 달성돼야 120조 투자도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120조에서 금액이 또 올라갈 텐데 과연 그 부분은 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미지수라서 이건 뭐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 뭐 누구나 계획은 잘할 수 있으니까 한 세모 정도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많이 눈에 띄었던 게 120조 원 투자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세모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죠. 자율주행. 그래서 또 추종 테마가 형성됐다. 앞서 이야기 잠깐 듣긴 했는데요. SDV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확장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현대차 타시잖아요. 맞아요. 네.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만족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발달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SDV라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테슬라 같은 차가 원래 뭐 차가 있었지만 네. 거기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전반적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형태를 얘기한단 그쵸. 말이죠. 물론 현대차도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OTA도 하겠다, 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래픽 조금 바꿔주고 그 안에 화면이 이제 메뉴 예뻐요. 조금 바꿔주는 네.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SDV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향후 자동차에 우리도 SDV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소위 레거시 업체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하는 쪽은 아직 아무 군데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못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비롯한 새로운 차들과 이런 자동차들 회사와는 꽤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 뭐 자율주행은 이미 HDA3가 개발돼 있지만 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전히 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부분이라든지 SDV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세모와 X 사이 정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을 저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포부 있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저희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세모와 X 사이에서 조금 더 부정에 가까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이 그 HDV 지금 HDA2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뭐 우리나라에 파는 건 아니고 뭐 글로벌 해커가 개발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 한 뭐 7, 80만 원 주고 사면은 현대차에서 나오는 기능들은 웬만한 건 다 그냥 그래요? 구현이 됩니다. 물론 아주 구형차는 안 되고요. 뭐 최근에 나왔던 차들 중에서 뭐 라인 정도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네. 중앙 차로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기능만 있으면 현대차 HDA 뭐 멈춰 섰다가 뭐 재출발 이런 거 그냥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과연 현대차의 그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자율주행 투자해 놓은 것들도 뭐 대부분 별로 성적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투자할 때 조금 차갑게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어떤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을까요? 세 번째 내용도 열어보겠습니다.
저점을 올려줄 주주 환원 맞아요. 지금 시총 10위권 가운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현대차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자체의 저점도 올라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의 여러 가지 크게 보면 한 네 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발표한 건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5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 주주환원율 35%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주환원율을 올리면서 지배주주 순이익을 올려준다라고 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한 명의 가치, 한 주식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다라고 한 것, 이것은 모두 저점을 끌어올릴 요소지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도 자기들이 분기에 2,500원 배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겠죠. 물론 KT가 그거 지키지 않았다가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헌한 만큼 알아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준다면 과거 대비해서 현대차의 주가를 저점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점검할 건 주가의 폭발이 아니라 저점을 끌어올려줄 정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점 끌어올려지고 어쨌든 주가 좀 오르게 될 텐데 적정 가격선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지금 현재 현대차가 다른 여러 레거시 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밑에 4위 이하의 회사들 다 빼고 1, 2, 3위만 한번 비교해 보죠. 지금 폭스바겐 너무 못하고 있어서 PR 3배입니다. 그 다음에 1위 하고 있는 도요타 그나마 좀 잘하고 있어서 PR 7배예요. 지금 3위 하고 있는 현대차 PR 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봐야 도요타 뛰어넘을 수 있나? 대수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과연 정말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잘하나? 지금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올 2.5 하이브리드가 정말 도요타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어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카페 규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카페 규제를 없애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현대차에 잡을 수 있는 최대 목표치는 지금 도요타가 기록하고 있는 업계 1위가 기록하고 있는 PR 7배를 생각해 보면 28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 가려면 도요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현대차가 보여줘야 될 텐데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가가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ER 7배 내외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그에 따라 28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이야기.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어제 나왔던 주요 내용들 점검했고요. OX 세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다시 돌려서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